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통신할 때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 즉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우리한테 서비스 해주는 것들을 말해요. 일반적인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다. 이건 따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FTP,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파일을 보낼 때, 받을 때 열리는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다. 텔넷은 원격 제어, 상대방의 컴퓨터를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거.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에서 서비스하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LG나 삼성 같은 서비스 센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열리는 프로토콜이 바로 텔넷이다. 그 다음 이제 유즈넷은 프로토콜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서비스의 개념인데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게시판. 그러니까 얘가 뭐에 합성어냐 하면 유저와 네트워크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게시판을 유즈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TCP/IP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얘는 일단 인터넷을 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고, 여기서 TCP는 전송 신호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이고요. IP는 지난 시간에 보셨죠? 뭐의 약자였습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그죠? 그래서 그 IP가 이 IP예요, 그죠? IRC 같은 경우에도 프로토콜의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의 개념인데요. 얘는 이제 인터넷을 채팅하기 위한 서비스거든요. 예전에 MRIC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을 했었었는데 현재는 좀 찾아보기 어렵죠. 아무튼 IRC는 채팅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HTTP는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이에요. 사실 그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이퍼텍스트의 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페이지 앞에 HTTP가 붙는 이유도 인터넷 페이지가 전부 다 하이퍼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전자우편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4종류인데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 중에 전자우편을 보낼 때, 즉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TP입니다. 송신 프로토콜. 송신이 이제 보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받을 때 열리는 프로토콜이 POP3라는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수신 프로토콜,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프로토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전자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MIME, 멀티미디어 프로토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IMAP이라는 프로토콜은 POP와 마찬가지로 수신 프로토콜인데, POP 같은 경우엔 상대 측에서 보내면 POP는 바로 받아줘요. 그런데 IMAP 같은 경우엔 상대 측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접속하지 않으면 날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IMAP은 사용자가 접속되는 시점 후에 발신되는, 즉 날아오는 그 이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IMAP이라는 프로토콜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서 잘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6번. 다음 중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딱 정답 나왔죠. 뭡니까? FTP,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 그죠? 자, 97번. 프로토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1번. 송신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신자 계정에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SMTP다. 맞나요? 예, 맞죠. 전송 SMTP. 다음 2번. 전자우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거 받는 사람에다가 사람 이름을 여러 명 적으면, 그러니까 전자메일 주소를 여러 명을 적으면 동시에 발송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다음 3번.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은 POP3이다. 맞나요? 조금 이상하죠. 이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MIME였어요. 그죠? MIME가 바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프로토콜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4번.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정크 메일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올바르지 않은 말은 몇 번입니까? 3번. POP가 아니라 MIME. 이렇게 가야 올바른 말이 되겠죠. 98번. 다음 중 타인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옳은 것은? 원격 제어 프로토콜 뭐였죠? 그렇죠. 텔넷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답 4번. 자, 99번.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전자우편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한번 보면 1번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맞죠? 다음 2번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뭐 저는 네이버를 쓰는데 앞에 제 아이디가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 이제 골뱅이 한 다음에 호스트의 주소, 그러니까 네이버의 주소가 이렇게 붙는다 이거죠.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SMTP는 수신하는 용도로 맞나요? 아니죠. POP나 IMAP이 수신하는 용도로 쓰여야죠. 그 다음 MIME는 송신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맞나요? 아니죠. SMTP죠. 그쵸?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올바르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4번 POP3를 이용하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우리는 뭐 네이버를 통해 받아볼 수 있죠. 그쵸? 올바른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올바르지 않은 말 몇 번입니까? 3번. 올바르게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수신하는 용도로는 POP3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송신하는 용도로는 SMTP로 작업을 해야 되더라. 자, 아까 보셨던 TCP/IP 속성창이 실제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화면에서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범주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라는 부분 있죠. 뭐 여기로 들어가셔도 뭐 내용이 있고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어댑터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의 모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중에 지금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당하는 네트워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이제 TCP/IP, 그것도 IP 버전 4의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TCP/IP 속성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로 설정되어 있죠. 이게 DHCP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IP 주소가 주기적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 IP를 쓰는 분들은 얘를 활성화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주소를 써야 해요. 뭐 이런 창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까 문제에서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뭐 요것과 관련된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꺼내봤으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100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00번. 다음 중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고 싶대요. DHCP가 아니라 고정된 IP 주소를 설정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한글 윈도우 7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 대한 요 속성,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 속성 창에서 설정해야 할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합니까? 아니요. 아까 그림 보셨죠?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씩 보면 4번부터 볼게요. 기본 게이트웨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죠? 기본 게이트웨이. 맞죠? 그죠? 요거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라는 게 여기 있나요? 아유, 없어요. 이거는 제어판에 인터넷 옵션 가야 있어요. 그죠? 요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서브넷 마스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서브넷 접두사의 길이. 요것도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고, IP 주소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 홈페이지 주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창을 외우는 것보다는 인터넷 옵션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101번.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서비스. 뭐였죠? IRC 아니었습니까? 그쵸? 정답 4번. 그죠? 나머지 지분 1번, 뭐, FTP 파일 송수신, 2번, 텔넷, 원격 지원.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XML? 이게 뭐지?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얘는 일단, HTML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메이크업 랭귀지라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문서예요. 그런 문서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제시한 그 표준이 바로 XML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모델링 랭귀지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이다. 나중에 태어났다. 훨씬 더 기능이 많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혹시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쵸? 아무튼 그런 내용도 따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채팅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답 4번이었죠. 101번의 정답은 4번이지만 XML에 대한 지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02번.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스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팸 뭐죠? 소세지라고요? 아예 아니죠. 정크메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크메일. 그죠? 예, 정크메일. 뭐 광고성 문자를 막 광고성 메일을 한꺼번에 막 보내는 거. 그죠? 여기 설명을 쭉 읽어보면 1번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이다.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2번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보내는 행위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다음 3번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이것도 아니고. 다음 4번 고의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나 데이터를 파괴시키는 행위.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아까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는데 사실 이 프로토콜은 어떤 계층이 나뉘어요. 그 계층을 OSI 7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OSI 7 계층은 사실 무엇이냐면 네트워크의 통신의 접속부터 완료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딱딱 구분해서 정리한 통신 규약을 말해요. 그래서 요 순서는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앞글자만 따서 물대내 전세 표응이에요. 그러니까 물대내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표응동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우기가 좀 쉽겠죠. 물리계층이라는 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계층을 말하고 데이터는 데이터가 올라가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올라가는 계층들을 말하는데 여기까지를 네트워크 지원 계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송층이라고 해서 신호를 실제로 보내는 곳, 여기가 전송층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때 로그인이 되는 것이 사실 섹션이 열리는 건데 그 세션 계층이 바로 여기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 계층,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들이 보여지는 곳을 응용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내는 입장이니까 카카오톡에 처음에 메시지를 막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막 쓰는 계층이 응용 계층과 표현 계층이에요. 근데 그 전에 로그인 해야 되니까 세션 계층까지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걸 이제 전송을 누르면 막 전송 계층에 의해서 막 전송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서버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계층이나 데이터 계층이나 물리 계층까지 우리의 데이터가 저장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계층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바로 OSI 7계층이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 제가 통신 규약이라고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신을 원하는 두 개의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해 약속한 통신 규정, 즉 통신 규약이더라. 예,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OSI 7계층의 모델의 세 번째 계층은 데이터 계층이다. 맞나요? OSI 계층 다시 한번 읊어보면 물대내 전세 표응, 물대내 집이 전세 살고 표응동에 살더라. 물대 내에서 네트워크가 세 번째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다른 부분에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계층입니다. 그죠? 아무튼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더라. 그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프로토콜에는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 그리고 동기화 기능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에 열리고 닫히는 것을 조정하는 게 동기화 기능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 또는 에러를 제어하는 기능들이 있다. 뭐 이런 기능 정도는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어야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죠? 다음 4번.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있다. 아까 보셨죠? 그죠? 자, 그럼 올바르지 않은 말 몇 번이라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2번. 이거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 되죠? 세 번째 계층은 데이터가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104번. 다음 중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네트워크 통신의 접속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정을 구분하여 정리한 통신규약의 명칭은 뭡니까? 물대내 전세 표응했던 OSI 7계층이었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라고 하니까 이제 얘는 하드웨어가 되겠죠. 전부 다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거든요. 아무튼 아시는 장비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장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핵심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브.
허브는 일단 여러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가 허브입니다. 근데 종류가 더미 허브라는 게 있고 스위치 허브라는 게 있거든요. 더미 허브는 하나의 허브에다가 선을 하나 꽂았을 땐 100, 두 개 꽂았을 땐 50, 네 개 꽂았을 땐 25씩 이렇게 꽂을 때마다 절반의 사이즈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게 더미 허브라면, 스위치 허브는 아무리 많이 꽂아도 속도가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미 허브에 비해서 스위치 허브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더라. 요건 좀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일단 허브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라우터. 라우터는 수신처, 즉 받는 곳 내지는 보내는 곳의 정보를 확인해서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를 찾아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링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라우터가 없으면 신호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립니다. 왜?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를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라우터의 역할은 가장 좋은 길,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게 바로 라우터의 역할이더라. 다음 게이트웨이. 일단 게이트웨이는 출입구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는 이제 관문, 출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문이 출입구라는 뜻이죠. 그죠?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곳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장치가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아까 프로토콜이랑 서비스 여러 개 보셨잖아요. 뭐 FTP, 파일 송수신, 텔넷, 원격 지원, 뭐 요런 프로토콜 다 다른데 걔네들이 어디로 출입하느냐? 바로 게이트웨이로 출입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출입구 혹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 연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리피터. 리피터는 신호가 가다 보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런 약해지는 신호의 전압을 높여서 신호를 재생시켜주는 일종의 증폭기이더라. 신호가 점점 감쇄되는 것을 증폭시켜주더라. 자, 그럼 리피터를 사용하면 뭐가 되겠어요? 더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신호를 증폭시켜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쵸? 아무튼 요게 리피터의 역할입니다. 다음 브릿지. 브릿지가 일단 무슨 뜻이죠? 얘는 이제 다리라는 뜻이죠. 무엇을 연결하는 다리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더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개의 랜 시스템을 이어주거나 또는 두 개의 컴퓨터를 이어주는 장치를 바로 브릿지라고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 이거죠. 다음 모뎀. 모뎀은 여러분들 가정에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모뎀은 통신 신호의 전송을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또는 디지털의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장치더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디지털이라면서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통신 회선은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지털에 있는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경을 해야 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누가 이 역할을 변경을 해주겠느냐? 바로 모뎀이 바로 요 중간에서 요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디지털의 신호를 아날로그로. 그쵸?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05번. 네트워크 장비인 하나인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쵸? 찾아볼까요? 1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이게 허브의 포인트예요. 이때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 2번. OSI 7계층 중에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이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물리계층이라고 하죠. 아무튼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허브이더라. 그쵸? 다음 3번. 허브의 종류는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다음 4번. 일반적으로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 허브가 속도가 더 빠르다? 아니죠.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 허브가 속도가 더 느리죠. 그쵸?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절반만큼 크기가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06번.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증폭하거나 재생하고 전달하는 중계장치로 옳은 것은? 증폭한다 그러면 딱 나왔죠. 그쵸? 정답 뭐예요? 증폭기. 리피터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 증폭기라는 말은 따로 있는데 이 증폭기의 정확한 역할은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의 신호를 증폭시켜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7번. 다음 중 컴퓨터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게이트웨이, 출입구라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에 설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1대1 통신을 위해서 리피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아니죠. 리피터는 증폭기의 역할이고 게이트웨이는 출입구의 역할이에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다음 2번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이다. 이것도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죠? 다음 3번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그렇긴 한데 이것도 사실 딱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죠? 다음 4번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다. 예, 맞아요. 이겁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한다는 소리와 같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게이트웨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8번 다음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게이트웨이, 그죠?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이래요. 맞죠? 서로 다른 프로토콜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음 2번 라우터,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이다. 두 랜을 연결하는 거 뭐였죠? 다리 아니었습니까? 이건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2번은 조금 이상한 말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스위칭 허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더미 허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그러니까 컴퓨터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그쵸? 아까 문제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다음 4번 리피터, 디지털 방식의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이다. 맞죠?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2번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지만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더라. 그쵸? 올바르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09번 다음 중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아까 본 지문이랑 살짝 비슷할 수 있는데 정답이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통신을 원하는 두 개의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 규정, 통신 규약이다. 맞죠? 다음 2번 프로토콜의 전환이 필요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 무엇이 사용된다고요? 브릿지요? 아니죠. 뭡니까? 게이트웨이, 관문, 출입문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사용된다? 올바르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3번 프로토콜에는 흐름 제어, 동기화 기능,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다. 아까 보셨을 거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IP다. 맞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110번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각 사이트를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 장비로 옳지 않은 것 여러 개를 배웠는데 일단 4번부터 보면 리피터, 증폭기 맞죠? 그 다음에 브릿지, 다리 맞죠? 라우터, 최적의 경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 맞죠? 그런데 1번 이건 뭐죠? 패킷, 듣도 보도 못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이 패킷이라는 지문 자체도 여러분들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패킷이라는 게 무엇이냐? 데이터를 통신할 때 또는 교환할 때 신호를 어떤 단위로 묶어서 보내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그 단위가 바로 패킷이에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통신하거나 교환하는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의 단위이더라. 즉 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